경신왕국 마이너스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은 남인 피바람의 시작. 1680년 경신년 조선 정치사상 가장 충격적인 권력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20년간 조선을 이끌어온 남인 세력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된 경신왕국.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한 계략과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극적인 정치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남인 전성시대의 끝, 허견의 마지막 조정회의. 숙종 6년 1680년 경신년 봄날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는 아침 햇살이 황금빛으로 스며들고 조정 대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날 조회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의정 허견이 입궁하옵니다. 전강문이 열리며 허견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나이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며 20년간 남인을 이끌어온 거물다운 위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허견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를 배웁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숙종이 용상에 앉아 조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6의 젊은 임금,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다. 영의정 먼저 보고하라. 허견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하, 최근 서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은밀히 모임을 갖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사옵니다. 조정의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남인과 서인의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그 기류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의정 윤유가 나섰습니다. 허견보다 몇 살 어리지만 그 역시 남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윤유는 특히 북학파의 선구자로 불릴 만큼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전하, 서인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김수환과 김수흥 형제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송시열과 결탁하여 무언가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숙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위 초기부터 남인의 도움으로 왕권을 확립해왔습니다. 특히 허견과 윤유 같은 남인 거물들은 그의 정치적 스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숙종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송시열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느냐? 허견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단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직감으로는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사오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전하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서인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이때 조정 한편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조판서 김수항이었습니다. 그는 서인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평소 남인들과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전하, 신이 한 말씀 아르겠사옵니다.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김수항이 이 자리에서 입을 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영의정께서 서인들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계시는데 신이 보기에는 오히려 남인들의 독선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20년간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의견은 모두 역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사옵니까? 조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수항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서 남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허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수항, 감히 조정에서 어찌 그런 망언을? 망언이라고 하시니 영의정께서는 지난 20년간의 정치가 완벽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백성들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국력은 신장되었습니까? 김수항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숙종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임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두 경의 말을 다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할 때다. 허견이 깊이 절했습니다. 전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신등이 부족하여 전하께 걱정을 끼쳐드렸사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허견은 느꼈습니다. 숙종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남인 정권의 마지막 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조회가 끝나고 대신들이 물러나면서 허견과 윤유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20년간 함께해온 동지로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인의 역습, 송시열과 김수왕의 은밀한 만남. 그날 밤 한양 성북동의 한적한 서당에서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송시열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는 이미 7순을 넘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승님, 김수왕입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며 김수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동생 김수흥도 함께였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스승님. 송시열이 책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소. 오늘 조정에서 허견과 설전을 벌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김수왕이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승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간 남인들이 조정을 농단하면서 우리 서인들을 역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수흥이 거들었습니다. 특히 윤유 같은 자는 북벌론을 내세우면서 무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송시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인과 대립해왔던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효종 때부터 남인들에게 밀려나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허견과 윤유. 그자들이 득세한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소.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이지.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송시열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왕이, 그대는 오늘 임금의 표정을 자세히 보았소? 예, 평소와는 달리 뭔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오. 숙종께서도 이제 남인들의 독선에 지쳐가고 계시는 것 같으노.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뜻이지. 김수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임금께서 정말로 마음을 바꾸실까요? 지난 20년간 남인들의 도움으로 왕권을 확립해 오셨는데 송시열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흥아, 임금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오. 특히 숙종께서는 총명하고 의지가 강한 분이시지. 언제까지나 남의 그늘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야. 김수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임금께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인들도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지? 송시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임금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드려야 하오. 남인들의 편파적 정치가 아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정치 말이오. 김수항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남인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하오. 그들의 독선, 그들의 실정,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이지. 송시열이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유의 북벌로는 현실성이 떨어지오. 지금 조선의 국력으로는 청나라와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지. 이런 점들을 임금께 올바르게 알려드려야 하오. 김수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인들이 우리를 역적으로 몰 수도 있고. 송시열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흥아, 우리가 언제부터 역적이 되기를 두려워했던가?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은 서인들이 역적으로 몰려 죽어갔는지 생각해 보시오.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가 되었소. 김수항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군요.
송시열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먼저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규합해야 하오. 조정 안에도 남인들의 독선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오. 그렇습니다. 특히 중간층 관료들 중에는 남인들의 편파성에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수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남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북벌론으로 인한 과도한 군비 부담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요. 송시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오. 우리는 백성을 위한 정치, 현실적인 정치를 내세워야 하오. 허황된 북벌론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 안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세 사람은 밤이 깊어가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남인을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정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송시열이 촛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오. 남인들이 20년간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임금께 신뢰받는 신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김수환과 김수흥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인 부활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숙종의 결단, 왕의 고민과 최종 선택. 경복궁 강령전 숙종의 침전이었습니다. 깊은 밤 임금은 홀로 앉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숙종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26살의 젊은 임금,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3000리 강산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즉위한 지 6년, 그동안 남인들의 도움으로 왕권을 확립해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된 군주로 서고 싶었습니다. 전하,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상선 김덕원이었습니다. 그는 숙종이 가장 신뢰하는 내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들어와라, 덕원아. 김덕원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밤마다 이렇게 깨어 계시니 소인이 걱정됩니다. 숙종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덕원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인들이 20년간 나라를 이끌어온 것을 말이다. 김덕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시로서 정치적 발언은 조심해야 했지만 숙종의 고뇌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하, 소인이 감히 정치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전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종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임금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꼭두각시가 아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임금 말이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듯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전하, 급한 일이 있어옵니다. 승정원 도승지 민정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서인 계열의 인물로 최근 김수환과 가까워지고 있던 관료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정중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전하, 남인들이 비밀 회의를 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사옵니다. 허견과 윤유를 비롯한 남인 핵심 인물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숙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회의를? 허견의 사저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최근 서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숙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감히 임금 모르게 비밀 회의를? 민정중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의 최근 행보를 견제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숙종의 마음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도와준 것은 고마웠지만 이제는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덕원아, 서인 쪽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김덕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송시열과 김수왕 형제들이 조용히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전하의 뜻을 받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종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중, 내일 조회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해 두어라. 민정중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전하,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습니까?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임금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다. 김덕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는 조정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숙종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혼란이 두려워 개혁을 미룬다면 언제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다. 민정중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성군다운 결단에 감복하옵니다. 신이 모든 준비를 완벽히 갖추겠습니다. 숙종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조선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의 그림자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신한국의 폭풍, 권력 교체의 순간. 1680년 8월 18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창덕궁 인정전에는 평소보다 일찍 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남인 대신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견이 영의정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윤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입궁하신다. 4시의 외침과 함께 숙종이 용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매우 엄숙했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절을 올렸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조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숙종의 첫마디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남인들이 조정을 이끌어왔다. 그동안의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남인 대신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당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할 때다. 허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신등이 부족하여 전하께 실망을 드린 것이 있다면 깊이 사죄하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영의정, 숙종의 목소리가 조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은 지금 임금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냐? 허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다만 무엇이냐? 경들이 20년간 권력을 독점하면서 임금을 우습게 여겨온 것이 아니냐? 조정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숙종의 이런 강경한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김수항이 나섰습니다. 전하, 신이 한 말씀 아뢰겠사옵니다. 말해보라. 전하의 성명하신 판단에 감복하옵니다. 신등은 오직 전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사옵니다. 윤유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수항, 감히 이런 자리에서 아첨을. 아첨이라 하시니 우의정께서는 전하의 뜻을 거스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수항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윤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숙종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인사조치를 발표한다.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영의정 허견은 파직한다. 허견이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의정 윤유 역시 파직한다. 윤유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하, 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처분을. 경의 북벌론이 나라에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 모르겠느냐?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죄를 물어 파직하는 것이다. 숙종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의정은 김수항으로 임명한다. 김수항이 깊이 절했습니다. 신이 부족하오나 전하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사옵니다. 우의정은 김수흥으로 임명한다. 김수흥 형제가 모두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허견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전하, 신등을 이렇게 내치시면 조정이 큰 혼란에. 혼란을 두려워해서는 개혁을 할 수 없다. 경들은 이제 물러가라. 남인 대신들이 하나둘 조정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20년간 누렸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김수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사옵니다. 신등은 당파의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사옵니다. 숙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 나 역시 진정한 임금으로서 나라를 이끌겠다. 조정을 나서는 허견과 윤유의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인의 몰락, 윤유와 허견의 최후. 파직 선고가 내려진 지 며칠 후 윤유의 사저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집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 드나들던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고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윤유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난 20년간 써온 정치 논문들과 북벌 계획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무용지물이 된 종이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며 허견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조선의 영의정이었던 그의 모습은 며칠 만에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허영감.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를 수도 없겠군. 윤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대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소? 허견이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면 어땠겠어? 피할 수 있었겠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조선을 이끌어온 동지로서 그들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송시열 그 늙은이가 결국 이겼군. 윤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송시열. 그자는 참으로 집요한 사람이요. 20년을 참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은 것이지. 허견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허영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윤유의 질문에 허견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잘못? 글쎄,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요. 북벌론도 개혁 정책도 모두 나라를 위한 것이었소.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신념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오. 다만 시대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을 뿐이지. 이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소. 허견이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포졸들이 윤유의 집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윤유, 왕명이다. 즉시 나와라. 밖에서 들려오는 외침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드디어 왔군. 윤유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도망칠 생각은 없으소? 허견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망? 어디로 도망가겠어? 그리고 내가 도망간다면 우리의 신념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어? 윤유가 옷을 단정히 여미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나가겠어. 비록 패배했지만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도. 문 밖의 외침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윤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와라. 윤유가 허견의 손을 잡았습니다. 허영감, 우리는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소. 20년간 함께 해준 것 고마웠소. 허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대감, 나도 곧 따라갈 것 같소. 우리는 저승에서 다시 만나 계속 나라 걱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오. 윤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소. 우리는 우리 신념에 따라 살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와 윤유를 에워쌌습니다. 윤유, 왕명에 따라 체포한다. 윤유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알겠다. 가자.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허견은 자신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허견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남인의 거물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권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과 이상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서인 집권과 후폭풍. 1681년 초봄 경복궁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서인들이 정권을 잡은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치적 변화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된 김수항이 집무실에서 각종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서인들에게는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의정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문 밖에서 의정 김수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김수흥이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형제가 영의정과 의정을 맡게 된 것은 조선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형님, 남인 잔당들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김수항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저항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냐? 예, 특히 지방에서는 남인 출신 관료들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수항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권을 잡는 것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우리가 남인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이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의정, 급보입니다. 승정원 도승지 민정중이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입궐하라 하십니다. 김수항과 김수흥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창덕궁 인정전에서 숙종을 아련한 김수항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의정, 궁중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숙종의 말에 김수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후궁을 들릴 생각이다. 김수항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왕의 후궁 문제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전하,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궁녀 중에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이름은 희빈이라 한다. 김수항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새로운 후궁의 등장은 또 다른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하,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궁중의 변화는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옵니다. 숙종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의정, 경은 지금 임금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것이냐? 김수항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다만 전하의 안위를 생각해서. 알겠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김수항이 물러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겨우 정권을 안정시켰는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수항의 사저에서는 서인 핵심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형님, 전하의 후궁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새로운 정치적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송시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의 사생활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으고 다만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은 대비해야겠지. 김수항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신원국으로 겨우 정권을 잡았는데 벌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군. 그것이 정치라는 것 아니겠어?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송시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신왕국은 끝났지만 조선의 정치 드라마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공은 희빈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될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신왕국의 피바람이 휩쓸고 간 조선. 남인의 몰락과 서인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비로운 여인 희빈의 등장으로 또 다른 권력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희대의 요부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여인일까요? 장희빈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또 다른 궁중암투의 이야기가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사랑과 야망, 권력과 복수가 얽힌 장희빈의 진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요.